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통사고에 관련한 법률 강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어떤 지역인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못 따라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그다음에 원인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인과관계 중요하죠. 예. 그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다뤄본 부분이 그 일드 사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양보 사인. 예.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 전이나 아니면 샛길에서 뭐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예. 아니면 하이웨이에서 빠져가지고 뭐 다른 주 메인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보면 스탑 사인이 아니라 일드 사인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네, 스탑 사인이 아니고 일드 사인이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서야 되잖아요. 일드 사인이니까 큰 길에 있는 길에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거기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스탑 사인이 아니라 이게 빨간색으로 진짜 빨갛게 이렇게 칠해진 그 스탑 사인이 아니라서 뒷차들은 그걸 좀 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일드 사인 앞에 있는 차량이 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일드 사인은 멈춰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스탑 사인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색이라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눈에도 확 돌아서 주의가 확 띄는데 일드 사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시는 에어리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앞에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탑 사인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일드 사인에도 사인도 서야 네. 된다는 것. 일드 사인에는 설 필요는 없는데 네. 이게 뚜루 트래픽 있잖아요. 조심해야 이렇게 되니까. 트래픽들이 네. 자동차들이 다니면 거긴 서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해야죠. 오는 그렇죠. 그렇죠. 뒷 차량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앞에 서 있는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서야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일드 사인만 있다고 그냥 부주의하시면 사고가 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거리에서 그 스탑 사인이 양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조그만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 예. 스탑 사인이 양쪽만 거기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큰 도로에는 스탑 사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텍사스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다른 도로에서 저도 많이 달려보지는 않아서 다른 주에서는 이런 경우가 텍사스에만 있는 경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탑 사인 앞에 서 있는 차량들이 그 당연히 사거리니까 스탑 사인이 4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탑했다가 갔는데 저기 상대방에서는 그냥 냅다 달려와서 네.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쇼핑몰 들어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들어가는 차량은 스탑 사인이 없는데 나머지 차량들은 네. 있다 보니까 자칫 네, 맞아요. 예. 지나가다 보면 이제 충돌하게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스탑 사인이 사거리에 다 있는지 먼저 확인을 예. 조금 이제 눈을 좀 크게 열어야 되겠네요. 네. 내가 가는 도로의 스탑 사인뿐만 아니라 이 다른 도로 사거리 좀 확인하시고. 네, 당연히 해야 될 바인데 사람이니까 네. 휴먼 에러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죠. 이런 데서 실수를 줄이면 다치질 않겠죠. 사고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킹랏 사고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예. 파킹랏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큰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제 파킹 아일이 중간에 통로가 있고 그렇죠.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돼 있으면 뒤로 후진해서 차들이 통상 빼잖아요. 텍사스 법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뒤로는 못 돼요. 한국처럼 이렇게 예. 원래는 앞으로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뒤로 후진해서 빼서 차를 나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큰 대전제가 뭐냐면요. 그 파킹 통로, 그 파킹 아일을 달리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그 뒤로 후진해서 빼서 나가는 차량들은 항상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파킹해 놓은 차를 후진해서 네. 하다가 지나가는 차랑 이제 네, 부딪혔다.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구의 10중 8구는 책임이? 그 차를 빼는 분들, 파킹 날에서 움직이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거 이해하시면 그 차를 빼시기 전에 아무래도 좀 더 주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 파킹랏 이 지나가는 차량엔 책임이 없다는 거네요. 네. 빼는 차량에. 네, 그리고 그 뒤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양쪽에서 차를 빼잖아요. 네. 저 상대방 건너편 아이에서 차를 빼고 나도 차를 빼면
중간에서 차가 뒷공문으로 서로 부딪히는 그럴 경우가 수 많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그 우열을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예. 경우는 반반 책임 일공산이 높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원칙들 알아놓으시면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많죠. 네.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하시면 사고의 확률이 확 줄어든다. 네, 예.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더 또 주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네.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메인으로 다뤄볼 주제는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편에 들어가고 불법행위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는 이제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 실수로 휴먼 에러로 인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교통사고 쪽에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 불법행위라는 그런 법리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할 때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듀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법규 준수 업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거리에서 스탑 사인이 양쪽에만 있는 경우 그 스탑 사인에 있는 차는 무조건 서야죠. 네. 그죠? 네, 그런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런 경우나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어겼다. 듀리 앤 브리치 오브 듀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이 원인이 돼야 돼요. 예.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재물을 즉 차량을 파손을 했거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아파야 돼요. 네. 네. 이런 원인 관계를 입증을 또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사고 후에 아팠다 뭐 예,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코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 A라는 사람은 뭐 어젯밤에 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날 아침에 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네, 룰루랄라 하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B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어젯밤에 뭐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네. 그래서 그 알코올을 너무 많이 흡입을 했다. 네. 너무 많이 먹었다. 예, 너무 많이 이제 마셨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지 말아야 될 약물까지 같이 섭취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미국이니까. 예. 미국이니까 그죠? 그리고 C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애인이랑 엄청 다퉜어요. 네. 예,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예, 비몽사몽이에요. 예, 비몽사몽간에 운전하는 거 굉장히 안 되죠.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A, B, C가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트래픽이 앞에 있어서 아니면 앞에 사고가 있어서 A가 급정거를 해야 됐어요. 네. 네, 급정거를 했어요. B도 어제 물론 약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과음을 했으니까. 과음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평소에 가정 교육이 엄해서 네. 네, 아버지 훈계로 네, 간신히 섰어요. 예. 네.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어젯밤에 그 애인이랑 그 싸우고 헤어지자는 문자 통보를 받고 문자를 보다가 이거 못 쓴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경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문자 확인하다가 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셀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사고를 B를 꽝 들이받아서 멈춰서 있던 B차가 앞으로 또 이동을 해서 예. A차를 또 들이받았어요. 삼중 추돌 사고. 예, 3중 추돌 사고, 4중 추돌 사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예.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그래서 911을 누군가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경찰이 왔어요. 보니까는 B가 아직도 입에서 술 냄새 나고 그다음에 약물까지 한 것 같네. 뭐 필드 테스트 해보고 알코올 반응이 이제 심각하게 나오니까 네.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네. A, B, C라는 사람이 있잖아. 예. 네. A는 많이 다쳤어요. 네, A는 피해자인 거죠. 네. B도 다쳤어요. 예, B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B는 중간에 껴가지고 앞뒤로 바뀌었잖아. 네. 네. 그다음에 C도 다치긴 했는데 C 같은 경우는 사고를 냈잖아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은 A는 누구한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A 네.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A, B, C가 있는데 A는 B나 C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둘 다에게 물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B가 책임 있어요, 아니 C가 책임 있어요? 뭐첫 번째 책임은 C에게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B의 차에 바친 그렇죠. 거죠. 직접적으로는 B의 차에 바치긴 했는데 B가 원인을 제공을 했나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마약한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나요? 시가 이 추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이 시가 추도를 했기 됩니까? 때문에 네.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B에게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B는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져야죠. 마약했으니까, 예. 술 먹었으니까,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그거는 음주운전이죠, 그죠? 예.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C 같은 경우가 B에게 너 책임져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B는 분명히 섰어요, 그죠? B는 사고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이런 경우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고 네. 명확하게 그 사고의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는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법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우리 손님들 중에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인데 네. 사고가 나고서 법률적인 조언을 좀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변에서 하도 이제 사고들을 많이 당해서 내 경우 이랬다, 내 경우 이랬다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뭐 그 본인들이 그 병원에 안 가고 뭐 그 반은 의사가 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견을 들어서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데 뭐 증상은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증상이랑 비슷한. 네, 그래서 증상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증상만 보고 원인을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열이 나는데 무조건 감기다. 감기약 먹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열이 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원인을 판명하지 못하고 감기약만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랑 법적인 경우랑 똑같아요. 의학적인 경우도 뭐 법적으로 언앨러지를 똑같이 보면 뭐 다쳤으니까 뭐 그냥 뭐 주변의 의견 듣고 법적으로 조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가 십상이죠. 예.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사고가 났는데 주변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냐 아니면은 뭐 그 좀 기다려 봐라 보험회사랑 해결할 수 있다 등등 이제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함정이 뭐냐면 네. 그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다치는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사람이 다쳤을 때는 일정 기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이 다친 게 자동차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예. 입증 책임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져야 되니까 그걸 버든 프루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입증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교통사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어도 바로 찍고 네.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교통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있다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빨래하다가 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예.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갔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일단 카르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인터비닝 코즈라고 하거든요. 예.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중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클레임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손님들 중에 나중에 찾아오신 손님들 중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리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치료비 못 준다. 이렇게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좀 네, 액션을 취해도 바로 취하는 게 좋고요. 몸 아프고 이런 네, 부분 내가 그리고 느끼지 않더라도 일단은 네. 확인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선량하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적인 보험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 어떤 경우냐면 기다려라. 예. 한 달을 기다리게 해놓고선 나중에 병원에 가면 아프면 그때 가지 왜 이제 갔냐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아주 악의적인 경우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런 악의적인 보험회사들도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저희 청취자들께서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 변호사가 이야기하길 그렇게 딜레이되면 그렇게 딜레이 택틱을 쓰면 기다리지 말고 아프면 상대방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예. 거의 확실하면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몸이 지금은 괜찮게 느껴지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 좀 네. 이 병원에 가셔서 네.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윈도우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윈도우라고 예.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우 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자기 사고가 조금 이제
좀 시리어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게 좀 좋아요. 예. 네. 무엇보다 뭐 인터넷 서치나 주변에 경험 있는 분의 말도 뭐 네, 맞아요. 좋겠지만 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네. 받는 게 결국은 네. 나를 위해서 꼭 네, 맞아요. 필요하다. 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돈도 들지도 않아요. 네. 주변에 뭐 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하시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